자, 이번은 취득세 세 번째 시간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 여러분 교재 93쪽이죠. 93쪽 취득세 과세 표준. 자, 기본적으로 취득세는요, 사고 파는 거래, 물론 상속 증여도 있지만, 그래서 취득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으로 취득세를 계산할 것이냐, 기본이 두 개예요. 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격, 이걸로 취득세를 부과할 거냐, 아니면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 가지고 세금 계산할 것이냐. 기본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한 것은 둘이 조작을 하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 장치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한 것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으로 하되 최소한의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보다는 높아야 된다. 기준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했다면 이건 성실하게 신고 안 한 걸로 보고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으로 계산을 하되 가산세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한 것은 무작정 다 실거래 가격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뭐보다는 커야 된다.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보다는 커야 돼요. 그런데 거래 중에는 조작할 수 없는 거래, 즉 객관적인 거래가 있죠. 그런 경우는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에 관계없이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최근에 20회서부터 28회까지 지금 23회만 빼놓고 21회, 21회, 22회, 24, 25, 26, 28 빼고 27회 빼고 28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회하고 27회 요거 빼놓고 계속 매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 필수 중에 필수다, 이 얘기죠. 그래서 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취득세 과세 표준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죠.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로 시가, 표준액과 또 하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원칙. 자, 하나씩 하죠. 취득세 과세 표준 원칙. 뭘로 가느냐? 취득 언제가 됐던 취득세는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신고 가액이다. 취득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취득세는요 뒤에서 나오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기본이 60일 이내 얼마 주고 취득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취득자가 취득했다고 뭐가 들어오면 신고가 됐죠. 그 가격으로 계산하겠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 여기서 잠깐 취득 당시 신고가액 그랬죠. 그럼 세 번째 줄 순서 바꿔서 중간에 이 경우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이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라 하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은 취득 당시 가액이나 취득 당시 신고가액 똑같은 얘기예요.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해도 되고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다만 뭘로 취득했다면 연부로 취득, 첫 번째 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연부 거래로 취득했다. 연부 취득은요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없을 때
매도자, 매수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대금을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 이게 연부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연부는요. 연부는 이런 거. 자, 대금을 1년에 몇 번씩 연 1회 한 번만 지급을 하되 매년 뭐예요? 균등액으로 지급을 하라. 만약에 5년 연부 계약을 했다면 5년 동안 매년 주는 금액이 똑같아야 된다. 연도에 따라 금액이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대금 결제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걸 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나눠서 주는데 1년에 한 번씩 주겠다. 그런데 금액은 균등 똑같아야 된다. 그죠? 자, 이렇게 연부로 취득했어요. 이럴 때는 매년 지급하는 금액을 연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 연부 금액, 매년 지급하는 금액, 그걸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이때 연부 금액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연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회 지급하는, 사실상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거래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포함해서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보실래요? 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3년 연부계약을 체결했어요. 3년. 그러면 자, 3년 연부계약 10억을 3년 동안 나누는데 1년에 3억 3천만 원, 또 1년 있다가 3억 3천만 원, 또 1년 있다가 3억 4천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조건은 연부가 아니다. 왜 아니냐? 여기 그랬잖아요. 균등액. 그럼 3억 3천, 3억 3천, 여기도 3억 3천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매년 금액이 균등해야 된다. 그러면 안 맞는데요? 1,000만 원이 어디 갔어? 그래서 여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줬다. 1,000만 원. 그럼 보세요. 1년 있다가 3억 3천 줬으면 요거 취득이에요. 또 1년 있다 요거 주면 요거 취득입니다. 이렇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되, 첫 번째 계약금 준 거 있다면 첫 번째만 3억 4천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거죠. 연부 금액은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연부 금액인데, 계약금 준 거 있으면 처음에는 그걸 더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 3억 4천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부 취득은 매년 지급하는 연부 금액이고, 일반 거래는 뭘로 간다?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그걸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 밑에 예외 보시면 취득 당시 뭘로 하겠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시가 표준액으로 하느냐? 거기 보시면 밑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 뭐예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를 안 했어요? 신고가 없다. 그러면 뭘로 계산합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을 하겠다. 또 두 번째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 가액의 가액 표시가 없어요. 가액 신고를 했는데 가격 표시가 없다는 얘기는 상속 증여받아서 주고받은 가격 없으니까 기재를 안 했어요. 그럴 때는 역시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그러면 또 하나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무슨 가액이
신고가액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이죠. 시가 표준액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적게 부족하게 신고했다. 그러면 인정해 줄 수 없다. 여기 보세요. 자,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는 당사자 간에 거래한 가격을 은폐 축소할 수 있죠. 그래서 신고를 하긴 하되 기본이 정해져 있다.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면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보다도 적게 신고가 됐으면 인정 안 하고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자, 그럼 보세요. 취득세는 원칙이 무슨 가액이에요? 신고가액이야. 근데 뭐를 했어도 신고를 했어도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뭘로 하겠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시가 표준액이 뭐냐 이거야. 시가 표준액이. 그죠? 예. 시가 표준액이 뭐냐 이거 알아야죠. 자, 여러분 시가 표준액은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 걷어가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 공시가격이 있어요. 공시가격 중에 자, 여러분 공시가격 국가 등이 가격을 공시해놨는데 이 공시가격을 명칭을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기준 시가라고 그래요.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놨는데 기준 시가 이것은요 국세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의 용어죠. 그래서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국가 등이 정해놨어요. 그걸 시가 표준액.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공시해놨는데 그걸 기준시가라고 한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시가 표준액은 결론은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가 표준액은 물건마다 다 있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외에도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어권, 임목, 어권, 회원권 어떤 물건이든 간에 세금이 부과되는 물건은 물건의 기준 가격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을 해서 매년 가격을 공시하죠. 그래서 지방세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가격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세법이니까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만 알고 있어야 된다. 자동차 같은 시가표준액 같은 것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억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가표준액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 지방세 부과하기 위해서 기준 가격을 정해놨는데 그걸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재 93쪽에 보시면 보충학습 있죠. 보충학습에 부동산에 대한 시가 표준액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공시를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공시된 가격이 뭐냐? 그래서 우리 시가 표준액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에 대한 시가 표준액.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토지죠. 토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가격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개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와 같은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가격.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요 6월 1일자로 고시가 됩니다. 6월 1일자로 1년에 한 번이죠. 물가 상승률만큼
10% 안쪽으로 매년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개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안 올라가는 게 좋아요? 자,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틀리다. 올라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안 올라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저 휴전선 비무장지대 근처에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남북 통일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가치 마음대로 사용도 제한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런 재산에는 그래도 적지만 뭐는 부과되어 매년 토지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 내야 돼. 재산세. 매년 재산세 내려면 거기에 대한 기준 가격, 시가 표준액인 개별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면 그걸 기준으로 재산세 계산하니까 재산세 많이 내야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걸 원할 것이고, 그죠? 또 반대로 여러분이 도시지역에 땅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지역에는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법률에 따라 수용되겠죠. 그때 보상금액이 결정되려면 시가 표준액, 즉 개별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뭐 실거래 가격 중간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그럼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상금 많이 받으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는 올라가는 걸 원하는 사람, 안 올라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본인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을 해서 매년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고시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그 2번 보실까요? 93쪽에 2번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 그랬죠. 공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토지 같은 경우는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없었던 토지가 새로 생겼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격이 없었다. 공시된 가격이 없었다. 그러면 맨 처음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을 하는 토지가격 비준표가 있어요. 인근의 다른 사람들의 토지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까지는 아니니까 참고로만 보시고, 기본 토지론보다 개별 공시지가, 이걸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시 1번으로 가서, 이번에는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자, 여러분 또 한 번 강조를 하는데, 모든 부동산은 세금을 계산할 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과세를 하지만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주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은요 이 뭣도 시가 표준액도 두 가지 합쳐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주택 가격이 결정돼서 고시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 주택의 가격에는 건물과 딸려있는 무엇까지 토지까지를 합쳐서 주택으로 고시가 되죠. 물론 이 주택은 5월 1일자, 5월 1일 또는 10월 1일 1년에 2번 결정되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5월 1일 한 번만, 그러나 법에는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고시돼, 최근에는 한 번이지만 과거에는 과열됐을 때 상반기, 하반기 2번 고시가 되죠. 그러나 토지는 6월 1일 고시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해만 하시는 거지 날짜까지 기억할 건 아니죠. 예, 다음
그럼 부동산 중에서 이제 뭐 있습니까?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건축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건축물은요, 계산하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가 28회까지 시가 표준액을 물어볼 때 이와 같은 건축물에 대한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즉 부호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줄, 두 줄로 지문으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눈으로만 확인해 보고 갑니다. 여러분, 교재 94페이지 맨 위에 보충학습 있죠? 94쪽 보충학습, 거기 보시면 5번에 주택 이외 건축물, 주택 이외 건축물, 주택의 건물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가격이 고시가 되죠. 그러면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건물이죠. 상가 건축물이든 공장 건축물이든 주택을 제외한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은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신축 건물 기준 가격이 있어요. 신축 건물 기준 가격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기준 가격을 정해놨죠. 그래서 그 가격에다가 밑에 1, 2, 3을 적용하는데 1번 건축법에 어떤 구조물로 되어 있느냐, 구조별 지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용도별 지수가 있어요.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위치별 지수라고 해서 이것은 토지가격 얼마짜리 하는 땅 위에 건물이 있느냐, 요거에 따라 지수를 정해놨죠. 이렇게 해서 나오고, 거기에다가 경과연수 잔존가치율,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것은 건축법상 어떤 구조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이 있겠죠. 예를 들어 철골,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되어 있는 건 60년으로 내용연수가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지은 지 20년 지났다면 나머지 기간 40년의 남은 기간에 따른 지수, 잔존가치율이라고 해서 이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의 규모, 특성 또는 부대 설비 또는 고층 건물이냐 저층 건물이냐, 자동화 빌딩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감안하여 가감산율을 곱해서 나온 게 일반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에요. 이것을 하나의 지문으로 물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제되지는 않죠. 그럼 우리는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인데, 여기 하나 덧붙여서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저 94쪽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등이 결정 공시되지 않았다. 결정 공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토지는 6월 1일자 매년 공시가 되는데 6월 1일 전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이라면 아직 올해 거 결정되기 전이죠. 그때는 직전 연도 적용했던 개별 공시지가로 갑니다. 또 역시 주택도 똑같아요. 자, 주택도 당해년도 결정 공시되지 않았다 얘기는 5월 1일 날이 되기 전이니까 올해 거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 전년도 적용했던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그대로 적용한다. 한번 읽고는 가죠. 4번에 보시면 94쪽 4번. 취득일 현재 당해년도 적용해야 될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결정 공시되지 아니한 때는 그거 메모하시면 돼, 줄치면 돼요. 직전년도, 전년도 적용했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그대로 적용한다. 결정이 되기 전에는 그 전년도 가격으로 가겠다, 이 얘기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 부동산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국가에서 볼 때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은요, 실거래 가격의 60%에서 아주 높은 지역은 80%까지도 형성이 되죠. 실거래 가격이 토지가 1억이라면, 실거래 가격 토지가 1억에 매매가 되고 있다면 그 토지에 버는 개별 공시지가는 6천만 원에서 대략 8천만 원 수준으로 고시가 된다. 즉 60%에서 실거래 가격의 60%, 70% 높은 데는 특별한 경우는 80%까지도
고시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보다 실거래 가격보다는 시가 표준액이 낮다 이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보세요. 그러면 원칙이 취득 당시 신고가액인데 예외로 이와 같은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더라도 시가 표준액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라 이 얘기죠. 자, 그럼 이번에는 특례 규정 세 번째로 갑니다. 여러분 교재 94쪽에 보시면 특례 특별한 규정, 그죠? 예, 세 번째 특례 규정은 뭘로 가느냐? 사실상 취득 가격,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인정해 주겠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자, 아까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무엇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인정 안 하고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 사실상 취득 가격은 시가 표준액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거보다 크던 적던 그 가격,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을 그대로 뭐 해주겠다? 인정해 주겠다. 왜? 거래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 확인이 되는 그런 거래로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교재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 가로 안에 증여, 기부, 그 외 무상, 이건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이 없으니까 여기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무상으로 취득한 건 제외. 또 하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있어요. 즉 소득세법은 친인척과 거래를 하면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한 거 이런 것 등은 여기에 해당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취득자 신고가액 또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인데 어떤 경우냐? 자, 특별한 특례 규정은 세법에는 6가지를 명시해 놨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여러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조합을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등이 취득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누구? 국가 등에 지급하고 많이 주고 적게 줬다. 적게 주고 많이 줬다. 가격을 조작할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누구니까? 국가니까. 입증된다. 그대로. 그죠? 다음 두 번째, 외국에서 뭡니까?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 여러분,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그대로 인정해 주죠. 즉 관세가 부과됐다는 얘기는 과세 표준이 확정이 됐으니까 내국세인 지방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관세가 부과된 거. 다음 세 번째, 공매하면 경매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죠. 공매는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또는 납세자가 세금을 안 내서 압류 등을 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처분하는데 그걸 공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매 절차로 낙찰받아서 취득했다면 낙찰 대금을 공공기관에 갖다 납부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경매로 낙찰받은 가격은 법원에 갖다 납부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그대로 인정해 준다.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하게 확인되는 거. 다음 판결문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또는 포기각서, 자백간주 이런 건 판결문으로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내리기 전에 누가 법원의 직원이 원고 피고를 데리고 가서 중재해요. 화해시켜. 그럼 둘이 화해했다고 판사 앞에 우리는 이렇게 화해했습니다 라고 사인을 하죠. 이게 화해조서예요. 판결이 아니잖아요. 또 인락조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내가 다 수락하겠다라고 인정하는 서류, 인락조서. 이것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 판사가 판결 내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형사사건이 아니니까, 민사니까. 예. 그리고 또 포기각서, 이 얘기는 뭡니까? 소송을 제기한 자가 소송을 뭐하겠다 스스로 포기했다면 없는 걸로 보겠죠. 그리고 자백간주. 자,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한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출두하지 않아서 변론을 하지 못했다면 스스로 자백한 걸로 간주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화해조서, 인락조서, 포기각서, 자백간주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 합의서지 이거는 판사가 결정한 판결문이 아니다. 그런 건 뭐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판사가 결정한 판결문에 증명됐어요. 뭐라고? 판결문에 갑은 을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줘라 이렇게 금액이 기재됐으면 그걸 가격으로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고요. 법인 장부에 의해서 여러분 법인이 작성하는 장부는 법인세법, 증권거래세법, 상법, 재무제표 규칙, 기업회계 기준 전부 다 준수합니다. 그래서 회계장부에 기재돼서 입금란, 지출란에 기재가 된 건 세법은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다. 아니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아파트 뭐 받았어요? 분양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아파트 분양받은 건 상대방이 법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회사에 줍니다. 여러분이 주었다고 하는 날짜에 회사 장부에 입금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확인되죠. 예, 이런 경우는 실제로 지급한 가격, 분양 가격이죠. 그래서 경매는 경락가액, 공매는 공매 가격, 분양받은 경우는 분양 가격 이런 것 등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 시계에도 나왔는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서 시장군수로부터 검증받았다. 지금은요, 부동산 실거래 가격은요, 실거래 가격을 부동산 거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우리 중개사법에서 공부하죠. 부동산 거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장군수한테 가서 거래 가액을 뭐 받아야 돼요? 검증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검증받은 가격을 어디에 그 계약서를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접수가 되면 등기권리증에 기재가 되고 첨부가 되죠. 그래서 실거래 가격을 검증받았다면 그 가격이 뭐보다 낮아도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검증을 해줬다면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글자만 따면 국, 외, 공, 반, 법 여기에 부가 하나 더 있죠. 이렇게 6가지 거래 중에 하나라도 단서가 지문에 나와 있으면 사실상 취득 가격이고요. 만약에 이런 단서 없으면 기본이 취득자가 무한가에 여기 신고가액과 또 하나는 뭐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때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액은 밑에 보시면 94쪽 보충학습 있죠. 취득가격은 취득시기 이전으로 그 취득시기 이전에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됐거나 지급해야 될 금액이 확정됐으면 그런 가격을 취득 가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이것은 내가 자가건축 건물을 지을 때 공사기간에 발생한 금융비용, 이자 등이 발생했다면 공사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도 공사원가로 들어가죠. 그게 바로 취득가격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할부로 연부로 취득할 때는 할부이자 연체료가 붙게 되는데, 요건 개인은 부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은 인정하지 않고 누가? 법인만 인정이 됩니다. 법인이 연부 등으로 취득했을 때 연체료 등이 할부이자가 있으면 그것도 취득가격에 포함을 한다.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참고로 보시고 4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수수료. 취득에 필요한 얘기는 취득하기 전에 이 얘기죠. 들어간 비용. 또 그 외에 5번에 보시면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쇄. 여러분 아파트 5억짜리를 여러분이 매매로 취득을 하는데, 만약에 회사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융비용, 즉 대출받은 뭐가 대출금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떠안는 조건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원래 지급한 금액에다가 채무 인수하는 것도 더해야 취득 가격이 되죠.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취득 시기 이전에 취득하기 위해서 제3자나 또는 당사자한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이 됐다면 그 가격이 취득 가격이다,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원칙이 취득 당시 신고가액, 또 하나는 시가 표준액,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간주 취득에 대해서 볼까요? 95쪽 간주 취득의 대표적인 것이 지목 변경이에요. 자,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이것은 취득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종전마다 자산 가치가 뭐했다? 증가됐다면 그것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지목을 보였어요. 변경. 지목을 변경했더니 그래서 토지 가격이 보였어요. 증가가 됐다. 이런 간주 취득은 뭘로 하느냐? 거기 원칙 볼까요? 자, 95쪽 맨 밑에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 표준으로 한다. 자, 지목 변경은 그로 인하여 뭐한 가액이에요?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또 그런데 다만 이 경우 증가한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원칙이 증가한 가액, 즉 신고 들어오면 증가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로 하겠다. 다만 밑에 신고 또는 신고 가액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다음 장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랬죠. 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목 변경은 보세요. 자, 이와 같은 임야가 있었다. 그죠? 그런데 임야를 갖다가 뭐를 했어요? 개간. 다시 말하면 나무를 잘라내고 중장비 가지고 뭐 일구고 가꾸고 정지 작업을 해서 농사 짓는 벌로 농지로 바꿨어요. 전이나 또는 벌로 답으로 이렇게 해서 지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간했을 때 들어간 비용은 자기만 알아요. 그죠? 예. 임야인데 개간해서 전답을 바꾸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본인이 신고를 합니다. 이때 5천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 금액이 증가한 가액이다. 이건 뭐한 가액? 본인이 증가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시장 문서로 확인해 봅니다. 자, 이때 임야는요,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개별 공시지가, 다시 말하면 뭐죠? 시가 표준액이 1억짜리인데 요거
전답으로 지목을 변경해서 인근에 있는 토지 등을 가격을 비교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1억 만약에 3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비교해서 증가된 거 얼마? 3천만 원. 이것이 시가 표준액이에요. 증가된 시가 표준액.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본인이 얼마로 신고를 했어요? 지목 변경하는데 5천만 원 들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를 확인해 보니까 시가 표준액을 확인해 봤더니 증가된 시가 표준액이 3천만 원이니까 이거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가 됐으니까 신고가액 그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거보다도 시가 표준액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죠. 기본 원칙과 똑같아요. 원칙이 지목 변경도 증가한 가액하면 무한 가액 신고가액을 말한다. 근데 그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위에 3번 96쪽 맨 위에 3번 있죠. 간주취득의 지목 변경도 누가 했다면 법인. 법인이 지목을 보였다고요? 변경했다. 토지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법인이 지목 변경을 했다. 이런 경우는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장부에 부어 입증된 비용 있죠. 예, 장부에 부한 거 입증된 비용 그 금액 그대로 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죠. 법인은 지목을 변경했을 때 증가한 가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장부에 지목 변경할 때 들어간 비용이 계속 기재가 되니까 그걸 다 더한 것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죠. 확인해 볼까요? 96쪽 맨 위에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비용으로 한다.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얘기는 비교한다는 얘기니까 틀리고, 증가된 것이 아니라 장부상에 입증된 비용으로 한다. 그 밑에 간주취득의 양가로 2번 건축물 건축 중에 개수가 있죠. 엘리베이터 등이 없었던 건물에 부대 설비인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를 했더니 종전보다 가격이 보였다. 증가가 됐다. 그럼 뭘로 하느냐? 증가한 가액, 즉 본인이 신고가 들어오면 증가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그 가액이 만약에 증가된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부족하다면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96번은요. 법인이 아닌 개인은요. 건물을 지을 때 공사 비용을 원가를 부풀려서 취득세를 좀 많이 내고 뒤에 가서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법인이 건물을 지을 때는요. 건물 지을 때마다 들어간 공사 비용이 장부상에 지출이 되니까 그 금액 다 더하면 그게 취득 가격이 됩니다. 장부에 기재된 거. 그런데 개인은 장부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개인은 공사할 때 들어간 취득 가격이 신고가 들어오면 얼마가 됐던 그 금액의 90% 이상이 법인 등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그런 입증이 되면 나머지 10% 입증 안 된 것까지 합쳐서 과세 표준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결론은 개인이 건축을 하는 경우는 그 들어간 비용 중에 90% 이상이 객관적인 거래로 했다고 입증이 되어야 한다. 이 정도만 보시고 오늘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요거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실무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자,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했어요. 10억 주고 취득했다. 그러면 이 취득한 사람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에 가서 신고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한테, 그럼 도지역에서는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죠. 그럼 강남구청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구청이나 또는 시청이나 군청 가면 1층에 종합민원실이 있죠. 종합민원실에 취득세 담당자가 있어요. 거기 앞에 가면 이와 같은 A4 용지에 뭐가 서류가 양식이 있죠. 취득세 신고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또는 감면 신청서 이런 쭉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우리는 취득세를 신고하니까 취득세 신고서죠. 취득세 신고서를 뭐한다?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때 취득세 신고서에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매수자의 인적사항 기재하죠. 그리고 가격, 물건, 소재지까지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이때 구청장, 즉 다시 말하면 공무원은 요 신고서를 보고 금융기관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만들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해줘요. 지로용지와 같죠. 그래서 여러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와 같은 공과금을 은행 가서 납부하려면 지로용지가 있어야 하듯이 세금 내려면 납부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납부서를 취득한 자한테 이렇게 교부를 하게 되죠. 그럼 요 취득한 자는 뭐 받아요? 납부서 받아 가지고 뭐하라? 납부를 하면 되죠. 세 번째 납부를 합니다. 어디 가서 납부하느냐? 시, 군, 구. 즉 강남구청 갔으니까 신고하고 그 옆에 수납창고에 가서 세금 납부해도 되고, 아니면 오늘은 그냥 뭐하고 신고만 하고 세금 납부를 안 하겠다 그러면 납부서 받아가지고 와서 다음 날이 됐든 그 다음 날이 됐든 시군 또는 시군에서 지정한 금고니까 금융기관에 뭐를 하라? 납부를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죠. 그럼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면 네 번째 취득세 납부했다는 무엇을 받아요? 영수증 받고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등기 서류에다가 영수증을 첨부해서 어디 갑니까? 등기소 가서 접수를 하게 되면 등기까지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취득세 절차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이 은행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금융기관에서 어디로? 강남구청으로 통보가 가요. 뭐라고? 세금 납부가 됐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이 아파트에 대한 뭘 확인해 본다? 시가 표준에 올바르게 신고를 했는지, 신고 납부했는지 확인해 본다 이거죠. 아까 신고할 때는 세금을 납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납부서만 작성해 준 거예요. 근데 이때 납부했다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여기 얼마? 시가 표준액이, 이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이 8억이더라. 그런데 얘는 얼마? 10억으로 취득하고 신고 납부했으면 취득세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납부했어도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럴 때예요. 여기 납부했다고 확인해서 시가 표준액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해 봤더니 시가 표준액이 11억이네. 11억. 근데 얘는 얼마? 10억에 취득했다고 신고하고 납부했어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네. 여기 와서. 자,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만약에 무슨 가액이? 신고가액이 뭐보다 적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때는 시장군수가 다시 계산해. 시가 표준액 얼마? 11억. 이게 크니까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전체 11억에 대한 취득세가 나오면 여기 10억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했으니까 빼고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산세가 붙는데 여기는 신고를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여기는 10%의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40%의 가산세 붙어서 별도로 고지서 발부하죠.
결론은 뭐예요? 신고하고 납부했어도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 납부하면 끝나지만 신고 납부한 금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고 가산세 부과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즉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10억에 낙찰받아서 신고하고 납부까지 했어요. 납부했어요. 그럼 통지가 가겠죠. 예, 강남구청으로 세금 냈다고. 그럼 강남구청장이 확인을 해보려고 딱 신고서 봤더니 뭐라고 경매로 취득했다 그렇게 나오면 이거 계산 안 한 거죠. 왜? 공매, 경매, 국외, 여기 국외, 공, 반, 법, 부 이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니까 이럴 때는 뭐보다 적어도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 준다. 자, 여기 보실래요?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가액, 두 번째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시가 표준액, 그리고 세 번째 사실상 취득가격 요 세 가지가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오늘 취득세 과세 표준까지 정리를 했고 요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나가는 프린트 자료에 취득세 빈칸 한번 채우면서 기억을 정리해 보죠. 자, 취득세 과세 표준 원칙 신고가액이에요. 그럼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취득 당시 취득자의 무슨 가액 신고가액으로 한다. 물론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금액이죠. 그리고 예외로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 어떨 때 시가 표준액으로 하느냐. 신고가 없다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그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잠깐 순서 바꿔서 밑에 그림에 보시면 시가 표준액이라고 나왔죠.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놔요.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런데 공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뭐한다? 토지니까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결정 공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 6월 1일자로 매년 결정되는데 올해는 6월 1일이 아직 안 됐다. 1월, 2월, 3월, 4월 달이다. 그러면 그때는 결정 공시 안 됐으니까 직전 연도, 전년도 적용했던 개별 공시지가 그대로 가죠. 다음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그죠? 예. 그런데 개별주택 가격도 첫 번째 가로는 뭐 공시되지 않았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 비준표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줄 결정 공시되지 않았다 얘기는 아직 5월 달이 안 돼서 올해 것만 결정이 안 됐다 그럴 때는 전년도 적용했던 개별주택 가격으로 갑니다. 또 공동주택 가격도 있죠. 예. 다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결정 공시되지 않은 경우는 전년도 적용했던 뭐 공동주택 가격 그대로 갑니다. 즉 시가 표준액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또는 뭐요? 공동주택 가격. 이것이 시가 표준액이다. 그럼 위로 가서 세 번째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서 오른쪽에 첫 번째 가로 국가죠.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합니다. 두 번째 외국으로부터 수입. 세 번째는 공매 방법하면 경매도 포함. 그리고 판결문. 그리고 다섯 번째 법인 장부죠.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것.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받았다. 검증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이 6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면 국, 외, 공, 반, 법, 부. 그죠? 국외, 공, 반, 법, 부. 이렇게 6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그리고 간주취득 있죠. 대표적인 것 지목, 변경,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건축물을 신축, 재축이 아닌 개수, 즉
부대 설비 추가로 설치를 해서 가격이 증가했을 때도 그로 인하여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경우는 법인이라면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법인 장부 등으로 입증된 비용으로 갑니다. 그 입증된 비용이 시가 표준액보다 크던 적던 간에 입증된 비용, 즉 간주 취득하면 증가한 가액으로 간다. 증가한 가액으로 간다는 얘기는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는 얘기고, 만약에 법인이라면 법인 장부에 기재된 비용이 크던 적던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다음 마지막 칸에 법인이 아닌 누가 개인이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는 취득 가격 중에 몇 프로, 90% 이상이 입증이 돼야 된다. 누구랑 법인과 거래를 했다. 내가 건물 짓는데 100억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중에 90% 이상이 법인과 거래를 해서 자재 같은 거 사오느라고 법인과 거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입증된 게 90% 이상이라면 나머지 입증 안 된 10%는 개인끼리 세금 계산서 주고받으면서 거래한 것까지도 취득가격으로 합쳐서 인정해줘요. 결론은 뭡니까? 개인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취득가격의 90% 이상은 무조건 입증이 되라. 뭘로? 객관적으로, 즉 법인 등과 거래를 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입증이 되면 나머지 10%는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중요하고, 거기 프린트에 나와 있듯이 23회하고 27회만 빼놓고 20회서부터 28회까지 매년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과세 표준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세율 가지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취득세 세율 그리고 중과세율 신고납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